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잣도박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국산 브랜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르노의 7년 만의 신차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우선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외관에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그리고 휠 디자인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날렵한 변신입니다. 특히 굵직한 파워덤이 자리 잡은 보닛 덕분에 차량이 한층 더 크고 위압감 있게 보이죠. 전면부에 는 모양의 주간 주행등과 LED 라이트의 조화는 눈을 사로잡는데 크고 당당한 그릴은 브러시드 알루미늄 재질의 로장줄 로고 덕분에 국산차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차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에 파란색의 에스프리 알핀 트림만의 특징이 더해져서 독특함을 배가시킵니다.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날렵하고 근육질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에어 인테이크와 에어 커튼의 파란색 무늬가 잘 어우러져 디자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옆면 디자인도 인상적입니다. 굵직한 직선들이 캐릭터 라인을 형성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팬더에 붙은 에스프리 알핀 배지가 강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몰딩이 적용된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차량의 날렵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도어 캐치와 주유구 커버의 독특한 아이콘으로 센서 위치를 표시한 디테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무광의 세틴 어반 그레이 컬러 때문인지 순간 아우디 Q8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후비등 주위에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휠은 245, 45, 20인치의 다크 틴티드 투톤 피크 알로이 휠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 전용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차를 한층 더 스포티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12.3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 D컷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바, 블랙 앙카타라 트림, 블랙 인조 나파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깔끔하며 글씨들은 큼직하게 표시되어 운전 중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사용 시 반응이 느리고 애니메이션이 버벅이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며 계기판과 훨씬 나은 반응 속도와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은 T맵이 설치되어 쉽고 빠른 길찾기가 가능하죠.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대부분의 기능은 빠르게 작동하고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 유튜브를 보기에도 편하지만 기본으로 설치된 시네마 어플은 실행 속도와 영상 재생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 부분 역시 최적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D컷 스티어링 휠은 적당한 크기와 잡았을 때 느낌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전자식 기어바는 요즘 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을 자랑합니다. 실내 재질은 차량 가격에 어울리는 적어도 저렴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데요. 특히 곳곳에 에스프리 알핀의 색상으로 스티치를 더해 가죽이 아닌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의 느낌을 잘 전달합니다. 알칸타라 역시 아낌없이 사용되어 센터 페시아와 도어 부분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약 64가지의 색상과 다양한 모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도어에만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좌석 시트는 인조 나파 가죽으로 된 에스프리 알핀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를 운전석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인조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아도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 모두 넉넉합니다. 가운데 좌석도 센터 터널이 낮아 성인 3명이 탑승해도 큰 불편함 없이 앉을 수 있죠. 그 외 창문은 100% 다 열리고 컵홀더의 디자인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워크인 스위치,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보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내 주행 시 정차된 차량을 빠르게 인식해 부드럽게 제동과 가속을 조절하며 운전자에게 전혀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중앙 유지 기능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증강현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제네시스나 일부 수입차의 증강현실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고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기본 공간은 633리터로 경쟁 차량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길이 130cm의 캐리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대각선과 가로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폴딩을 할 경우 4개는 편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하단에 추가 수납 공간과 12V 시가잭이 있어 실용성을 더합니다. 어라운드 뷰는 아주 좋은 화질과 투명 바디 기능, 다양한 화각,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10개의 스피커와 12개의 채널을 자랑하며 퓨어 사운드 음장과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입체감을 잘 살리면서도 잡음 없이 깔끔한 고음과 저음을 전달합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1.5리터 증열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싱글 전기 모터, 엔진 출력 144마력, 23.5kgm, 전기 모터 출력 136마력, 32.65kgm, 합산 출력 245마력, 미션 3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전륜 구동,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브레이크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780kg, 복합 연비 리터당 15km, 배터리 용량 1.64kWh,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가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211마력, 33.2kgm, 8단 오토미션,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브레이크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765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복합 연비 리터당 9.8km,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오프로드가 있습니다. 그럼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가속력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시속 0에서 100km 기록이 주행 모드에 관계없이 8.65초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급가속을 할 경우 타이어 슬립이 일어나면서 토크 스티어가 발생해 이 점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기 드문 회생 제동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과 순수 제동력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를 일부러 둔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누구나 부드럽게 차를 정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회생 제동은 설정을 높음으로 맞추면 약간 강한 제동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전기차 수준의 회생 제동은 아닙니다.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AWD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7.99초,
80에서 120km 가속력은 5.59초, 평소에는 전륜으로 주행하다가 후륜으로 최대 50%의 구동력을 전달하며 타이어 슬립을 최소화한 덕분에 초반 가속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느껴졌던 토크 스티어가 가솔린 AWD 모델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엔진 반응성은 준수한 수준입니다. 약간의 터보렉이 느껴지지만 운전 중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며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속감이 인상적입니다. AWD 모델에 탑재된 8단 아이신 오토미션은 특히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이나 언덕길에서도 울컥거림 없이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페달 감도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회승제동 시스템을 염두에 둔 둔한 페달 세팅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가솔린 차량에는 회승제동이 없어 이 세팅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페달을 깊게 밟아야 제동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며 가볍게 밟을 경우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핸들링에 있어서 르노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이번 그랑 콜레오스에서도 르노 특유의 탁월한 핸들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 주행이나 와인딩 코스에서 차의 크기에 비해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어 경쾌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코너에 진입할 때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크게 거슬리지 않으며 급코너가 많은 와인딩 코스에서도 차량의 고동이 불편하지 않고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반응해줍니다. 이번 그랑 콜레오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MVH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정숙성은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차 시 소음은 35dB, 시속 80km에서 58dB를 보여준 만큼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승차감 테스트는 부산 르노 공장 앞에서 시작해봤습니다. 이곳은 공업단지라 도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오스는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충격 흡수와 잔진동 억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깊은 맨홀을 지날 때 충격과 진동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스펜션이 최대한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을 막아줘 예상 외로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반지턱을 넘을 때의 충격 흡수는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괜찮네 수준으로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카메라의 흔들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잔진동 흡수율이 좋고 요철을 넘을 때는 요철이 있구나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그랑 콜레오스 AWD의 승차감은 동급 SUV는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도 한 수 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장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요철을 넘을 때 충격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요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95% 이상 충격이 흡수되어 몸에 전달되는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 살짝 느껴지는 피칭도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덜해 장거리 주행 시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연비 부분도 살펴볼까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km로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을 합쳤을 때 리터당 19.9km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 AWD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8km로 다소 아쉬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와 우박, 강풍까지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리터당 15.1km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조건을 고려하면 상당히 준수한 연비죠.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두 차량의 장점은 날렵한 디자인, 국산 브랜드 최초의 조수석 모니터, 준수한 파워트레인, 좋은 핸들링, 좋은 연비이며 두 차량의 단점은 썬루프와 햇빛 가리개의 부재,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의 UGB 비교, 시트 착자감을 알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눌러 그랑 콜레오스의 자세한 시승기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해 꼼꼼하게, 담백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알려드리는 잣도바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